예, 안녕하세요. 월억사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합니다. 로키 영상 보셨죠? 예, 월억반 분들, 주선사 월억반 분들은 로키 음악이 너무 익숙하실 테고, 월억사를 통해서 처음으로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예, 모든 시작은 로키에서 시작한다. 왜 로키냐? 예, 포기하지 않고, 예, 끊임없는 훈련,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챔피언이 되는 스토리죠. 예. 그 스토리가 바로 우리 스토리다. 우리 이야기다. 예. 바로 내 얘기다.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어, 로키 음악 두 가지를 선물을 해드린 적 있어요. 공부방에도 올렸고, 그래서 연습과 훈련을 시작할 때, 매매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이 음악을 들으면 막 흥이 나요. 신이 나고 에너지가 솟아 올라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하는 바람에서 네, 상무장이 선물이었고요. 이 월억사에서도 뭐 매매 시작 전, 또 퇴근 후, 훈련 전 이럴 때마다 네, 로키 음악으로 힘을 얻고 나는 지금 로키처럼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노력 중이다. 네, 나는 곧 로키처럼 챔피언이 될 것이다. 나는 곧 워럭 할 것이다. 난 워럭 할 수 있다. 그죠? 네. 거기에 신호예요, 신호. 로키 음악은 신호예요. 네. 그 신호를 발생시키면서 열심히 하는 거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에 놓여 있잖아요. 힘들거나, 쉬고 싶고, 또 퇴근해서 좀 누워서, 소파에 누워서 넷플릭스도 보고 싶고, 그죠? 쉬고 싶을 때, 그렇지만 뭔가 해야 될 때, 그럴 때 로키 음악이 신호가 되고 이 음악을 통해서 책상에 각 잡고 앉아서 예, 오늘의 지수 캔들런을 한다든가 캔들런 하면서 신호와 함께 내가 타점으로 잡았어야 하는 곳은 어디인가. 또 내가 매매를 했는데 이 매매가 썩 마음에 안 들어. 신호가 나와서 들어가긴 했는데 타이밍이 너무 늦었어. 진입이 늦었어. 손절이 났네. 근데 곧 이내 다시 올라가. 아, 좀 빨리 진입해야 되겠다. 너무 굼떴다. 너무 진입이 늦었다. 뭐 이런 반성들을 하기 시작하는 신호죠, 신호. 곧 워럭 가는 신호가 바로 로키 음악입니다. 로키 음악을 듣고 힘을 내서 음, 좀 힘들다 해도 음, 열심히 하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예, 로키 음악 들으시면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중간중간 힘이 빠지고 훈련도 힘들고,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또 로키 음악이 여러분을 워럭으로 가는 길을 안내해 드릴 거예요. 예, 믿고 워럭 가는 길, 로키와 함께 그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예,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은주님, 또 모든 워럭사, 우리 로키 사단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말고, 로키와 함께 워럭으로 가는 여정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워럭사 오리엔테이션 예, 시작 전에 우리가 미장 한번 봐야 되겠죠? 미장. 예,
미장 잠깐 볼게요. 음, 이 나스닥 종합이고요. 나스닥 종합이고, 직전 고점에 고점을 금요일 날 돌파를 했어요. 예. 이때만 해도, 예, 도치가 나올 때만 해도 샛별형 가능성도 있었고요. 샛별형 아시죠? 샛별형. 음, 예를 들면 여기서 샛별형은 요런 거를 볼 수 있겠죠? 예. 고점에서 도치 형태가 나오고 사실 진짜 샛별형이 이렇게 갭이 있는 거죠. 그죠? 마지막 날 갭 떴다가 하락할 때 갭 떠서 뭐 이 저점 부근에 있던가 캔들이 혹은 이렇게 하락장악형 형태로 예, 저점을 깨는 형태 이 샛별형이죠. 샛별형이 나올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샛별형까지는 아니지만 요 음봉 자체가 이 두 개의 캔들을 감싸는 하락 장악형 형태로 나오면서 이 저점을 휩소로 살짝 깼다가 종가는 이 캔들의 저점 위에서 마감을 쳤는데 금요일 날 금요일 날 갭을 띄우면서 이 121평 제 차트의 기본은 빨간색 5위평, 그다음에 파란색 12평, 그다음에 주황색 22평, 일반적이죠. 초록색 62평, 형광색 120평. 이게 조금 남들과 달라요. 242평 검정색, 그다음에 482평이 고동색이에요. 이 고동색이 여기 고동색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억하고 계시고 그래서 어쨌든 금요일 날 정보를 돌파해버리는 형태가 나왔어요. 이게 좀 뭐랄까 조정의 시작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죠? 그리고 이 고점에서부터 하락 추세선을 그어보면, 예.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를 추세선 고점으로 그어보면, 목요일 날 고점이 이 하락 추세선을 맞고 휩소로 이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쭉 빠졌죠. 그죠? 그리고 이 고점은 찍지를 못했어요. 나스닥 종합의 경우. 예. 그러니 추세가 아직 매도 신호는 뜨지 않았지만 이렇게 예, 여기가 깨져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죠? 보였죠. 예. 신호가 과거 신호가 떴어요. 잠깐만요. 예. 그래서 돌파가 나왔어요. 그리고 상승자 형태로 남았는데 예, 봐야 됩니다. 이 위는 전부 다 이제 매물대니까요. 매물대니까 이렇게가 다 저항이에요. 저항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저항이고 예, 여기도 쌍봉 저항이고 예, 위가 다 저항이라 다음 주 월요일 내일 본장에서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봐야겠습니다. 여기서 뭐 이렇게 쭉쭉 그냥 한 방에 올라가기 좀 힘들어요. 이 모든 걸 매물 소화를 하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예. 고점에 다다른 건 사실이에요. 조정이 좀 나오면서 올라갈지.
봅시다. 과거를 보면 이게 지금 하락 오파가 나온 거거든요. 하락 오파의 변곡점에서 과거를 보면 하락 오파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 베어랠리 마켓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 위에 이제 매물들이 있으니까 이 매물들을 소화해 나가면서 상승세가 좀 더 나오거나 혹은 조정이 추가적으로 좀 나온 이후에 산파가 나오거나 근데 힘은 있어요. 힘은 어, 여기를 돌파할 때 크게 바닥에서부터 강하게 돌파를 했죠. 그래서 2.05% 그렇죠? 기존의 캔들들 중에 몸체가 크죠. 물론 하락해서 하락했다가 갭 상승해서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온 편이기 때문에 대저마석 만들고 올라간 거예요. 요만한 캔들은 여기도 있죠. 그죠? 여기에 이건 1.6% 정도의 종가. 근데 저가가 마이너스 0.9%였으니까 한 2.5%짜리 캔들이죠. 그죠? 이건 2% 초반, 2.1%가 좀 안 되죠. 예. 그랬을 때 요 장대 양봉이 이 박스를 돌파하는 캔들이었고 여기도 이 전고 부분을 돌파하는 캔들이었다. 힘이 좀 있다. 예. 이게 몇 프로죠? 이게 1.74에 저가가 마이너스 0.2, 약 2%짜리죠. 예. 과거를 보면은 이런 크기의 캔들 같은 경우 추가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더라. 여기도 바닥에서부터 끌어올리죠. 시가는 갭떴지만 하락 갭떴지만 상승 여력은 좀 남아 있어요. 아직 과열 상태에 있고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다음 주는 지켜봐야 돼요. 다음 주에는 추가 상승이 좀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는 파동 보조지표는 다음에 속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룰 건데 요렇게 잠깐 볼까요? 요렇게 보면 네. 과열 상태에서 깨졌는데 데드가 났어요. 지금 그 두 선이 데드가 났어요. 데드가 났는데 돌파가 났죠. 그죠? 요런 형태가 과거에서 요런 형태 깨졌는데 과열을 유지하면서 한 번 더 오르는 형태 요런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예, 요런 형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단파죠, 단파. 그냥 한 방에 내려오잖아요, 한 방에. 이건 살짝 유지했다 나오고, 그죠? 예, 이것도 살짝 유지했다 나오고, 그죠? 근데 요런 형태가 과열 상태에서 크게 올랐잖아요. 여기 높이만 봐도 보시면 이렇게 고점 표시를 대충 평균적으로 해보면 요번에 상승은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상승이 됐기 때문에 과열 상태가 꽤 높죠. 음, 이게 이해가 안 가셔도 돼요. 이해가 안 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보조 지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워럭 아카데미에서 자세하게 다룰 부분이고 지금은 모양만 보시면 돼요. 아, 저게 과열이구나. 아, 과열이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과열인데 중요한 건 모양을 보는 거예요. 모양을. 예. 요게 상승이 좀 오랫동안 컸죠. 유지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평선처럼 데드가 났어요. 데드가 났는데 한번 솟구쳤다. 그러면 이 모양을 어디서 찾아요? 비슷한 모양을? 요런 데서 찾아야죠. 빠졌다가 오를 수도 있어요. 빠졌다가. 네. 요런 게 주가 위치가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서? 이 오파가 나온 상황에서 직전 고점을 돌파할 때 나왔죠. 그죠? 횡보하다가 여기 보세요. 직전 고점 여기 있는데 직전 고점에서 이게 매물 소화죠. 매물 소화를 하면서 돌파할 때 이런 모습이 나왔죠. 그죠? 과열이 됐다가 데드가 났는데 요 기준선을 깼다가 다시 올렸죠. 그죠? 쌍봉 형태로. 요런 모양이 될 수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요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난 이후에 매물 소화하면서 계속 간 거예요.
상승 조정 이틀 보시면 예, 이렇게 예, 보시면 이렇게 빼꼼 돌파가 나오면서 조정 줬다가 시원하게 못 가고 돌파 상태인데 횡보죠, 그죠? 매물 소화죠. 예. 그리고 다시 한번 쫓고 쳤다가 매물 소화. 이것도 깨질 것 같은데 정배열이긴 하고 깨질 것 같은데 다시 또 상승했다가 조정, 상승 조정, 그죠? 그다음에 크게 상승 가속 형태로 나오고 깊게 눌림, 그죠?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그 소리가 안 들리시면은 설정을 봐야 돼, 설정을. 그게 핸드폰인지 PC인지 모르겠는데요. 예. 소리 안 들리시는 분 또 계신가요? 혹시? 소리 다 들리나요? 설정을 부분을 잘 만져보세요. 예, 소리. 이게 소리 세팅이 예, PC의 그 메인 스피커나 이게 작동이 안 되면 안 들릴 수 있어요. 예. 이제 잘 들려요? 아, 올리브리는 잘 들리시고. 예. 우파가 나온 상황에서 상승이 V자 상승이니까 V자 상승 횡보 짧은 횡보에 매물 소화 여기 매물 소화한 거죠. 왜 돌파가 나왔어요. 의미 있는 거죠. 나스닥으로 보면 S&P는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르다고. S&P는 보시면 S&P는 저항 부근대에 있죠. 아까 전에 나스닥 종합은 요 하추돌이 나왔죠. 하추돌이 나온 상태고 예. S&P 같은 경우는 요 하락 추세선에 딱 걸리면서 종가가 끝났죠. 그러니까 만연한 돌파라고 보기에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샛별형 형태의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조정이구나 싶은데 예, 거꾸로 역주행하면서 돌파가 나왔어요. 금요일 날. S&P의 경우는 1.56% 장대 양봉이죠. 장대 양봉.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모양새가 여기 꺾였다가 돌파가 났어요. 근데 예, 그래서 요런 모습 기대해 볼 수 있다. 근데 이렇게 나온다라는 건 모르겠고, 여기 돌파 나왔다가 매물 소화 안에 조정을 하고 다시 돌파 횡보 상승이죠, 그죠? 횡보 상승이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건 상횡보 하다가 한번 쭉 눌러주고 돌파 나왔죠, 그죠? 예. 또 과거 패턴을 항상 보면서 보셔야 되고 여기도 과열 상태에 빼꼼 나왔어요. 그죠? 여기는 이 저항에 처음으로 왔을 때 저항을 딱 터치는 못했고 그 근방에서 조정받고 또 상횡보하면서 버티다가 한번 매물사 주고 다시 또 매물사 주고 그죠? 그리고 다시 돌파 시도 나왔는데 또 매물사 주고 그리고 돌파 돌지가 나왔다. 그죠? 예. 네, 불길님 됐어요. 예, 예, 예. 잘 됐네요. 예.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중에 다 차근차근 배울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예. 여기가 이제 전고죠. 전고 부분에서 눌렸다가 그죠? 뭐 단순 파동으로 이렇게 5파로 눌린 거예요. 눌렸다가 파동 주고 5파로 올려서 저항 맞았죠. 이게 1박 처음으로 박스 상단을 부딪혔다. 1박 조정줬다가 두 번째 박스 상단에 부딪혔다. 2박.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빼꼼 돌파 나왔지만 다시 또 매물 소화를 하죠. 이 3박. 그다음에 여기서 돌파 지지 상승. 여기가 4박. 그래서 이 박스라는 게 초반에 이렇게 박스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물론 여기 중간에는 파동이 있어요. 파동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여기 부딪히면 1박, 2박,
그래서 보통 3박이나 4박째의 돌파가 좀 많은 편이에요. 한 방의 돌파는 흔치 않아요. 한 방의 돌파는 이렇게 같은 각도로 상승 후 횡보 상승, V자 횡보 상승 패턴이죠. 우리가 저기 아카데미에서 배우는 거. V자, 여기는 이제 박스 형태로 V자 횡보 상승 이런 형태. 이런 형태가 있거나 혹은 이렇게 이 박스권을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돌파 시도를 한 번, 두 번, 세 번째 돌파가 나오거나 혹은 또 빼꼼 돌파 나왔다가도 들어갈 수 있고 찐 돌파는 네 번째 혹은 세 번째 혹은 다섯 번째 이렇게 오랜 기간 매물을 소화하다 돌파를 하게 됩니다. 차근차근 다 배울 거고요. 여기도 보시면 매물 소화의 핵심은 뭐냐면 요 하락의 각도가 완만해지는 거예요. 완만해진다는 의미는 뭐냐면 여기 매물이 쌓였잖아요. 뭐 과거에도 쌓였을 거고 요 그 부분에서 그 물린 사람들이 있잖아. 그죠? 이 물린 사람들이 올라오면 아이고 본전 줬다 땡큐 하고 던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또 바닥에서 산 사람이 박스 상단되면 물린 놈들이 던질 거니까 나도 이익 실현해야지 하고 던지는 매물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전고 부분 혹은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는 결국 매물이라는 게 쏟아진다. 어떤 매물? 첫 번째는 물린 사람들, 두 번째는 아래에서 사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매물이에요. 그럼 이런 매물을 던지면 이런 매물을 일반 주식 같은 경우는 세력일 거고 또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런 외인들이나 기관들의 등의 메이저들이 올릴 거면 이걸 매집 형태로 받아야 되겠죠. 물량을. 그죠? 물량을 안 받으면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고요. 그죠? 물량을 받으면 뭐 박스 중심이나 이 박스 상단에서 빠졌다가도 들어올리고 빠졌다가도 들어올리고 또 이 고점 전에 횡보하고 이런 상황에서 보세요. 이게 1박이죠. 1박에 던지는 사람이 있고요. 1박에 나는 차트를 못 봤어. 2박에 던지는 사람이 있고요. 3박에도 힘이 약해. 3박에도 던지는 사람이 있고 물론 여기서 물렸지만 오랫동안 그냥 홀딩해서 이렇게 수익을 보는 사람도 물론 있죠. 또 여기서 산 사람들이 1박에서 던지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도 못 감에 뭐 시간상 던지는 사람이 있고 여기 던지는 사람이 있고 너무 오래 걸려. 아이 돌파한 줬더니 또 빠지네. 일단 던져. 밑에서 잡을 거야. 이런 식으로. 혹은 사서 이 돌파까지 홀딩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죠? 예. 다양한 사람들의 심리가 뭉치면서 차트로 드러납니다. 각자 위치에 따라 다르죠. 내 주가 위치, 내 평단가에 따라서 누군가는 이득, 누군가는 손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 매물 소화를 하는데 이 각도가 처음에는 좀 비슷하죠. 처음엔 비슷하다가 이 횡보도 매물 소화예요. 이렇게 횡보하면 누군가는 지쳐서 던지죠. 그죠? 누군가는 지쳐서 이익 실현하죠. 그죠? 예. 요 각도하고 요 각도하고 요 각도가 작죠. 매물이 그만큼 작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작아졌다라는 거는 저점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올라간다. 저점이 이렇게 올라간다. 예. 요 매물이 나오는 조정세가 작아진다. 작아진다. 또 시간적으로 여기 고점 대비 요 저점까지 7거래일이 걸렸고요. 고점 대비 여기까지 4거래일이 걸렸고 그다음에 요 고점 대비 횡보가 8거래일. 그죠? 여기서 고점 대비 4거래일 걸렸어요. 그죠? 예. 하락 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락 크기는 여기랑 좀 비슷하고 그죠? 여기는 뭐 박스 횡보 매물 소화였고 여기는 하락 각도가 작죠. 크기가 작아졌죠. 요거보다. 그죠? 이 얘기는 뭐냐면 매물이 많이 소화되고 있구나. 그 얘기가 바로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음, 아카데미 시간에서 배우는 게 뭐예요? 패턴 중에 매물수와 패턴 중에 이런 삼각 수렴 패턴이 있죠. 상승, 그죠? 이런 저점이 높아지는 삼각 수렴 형태에서 빵 돌파 지지, 그죠? 예. 요게 이렇게 박스 형태일 수도 있고요. 저점이 높아지는 경향이 많다. 꼭 요것만 있는 건 아니죠.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요 상태에서 예를 들면 요런 형태로 쉐기형 형태를 만들어요. 고점도 낮아지는 거죠. 이거 고점 아니고 고점이 여기 형태에서 낮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상승해서 요런 쉐기형 그리고 나서 빵 돌파하면서 여기 저항을 이렇게 매물소화 돌파하는 형태도 있고요. 다양해요. 매물소화 하는 건. 그런 거는 차차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런 패턴들을 보면 우리가 단타를 치거나 스캘핑을 치거나 스윙을 하기에도 굉장히 유리하죠. 예, 예측을 할 수 있고 그 예측에 맞게 돌파가 나올 때 미리 계획했다가 매매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건 주식이든 지수든 나스닥이든 뭐 코스피든 다 똑같은 차트 분석이죠. 예. 그래서 매물소와 돌파였다. 결론적으로. 요 얘기한 게 뭐다? 예. 상승, 횡보, 상승으로 일단 갔어요. 근데 이게 쭉쭉쭉 가기는 힘들다. 왜냐면 매물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간다 해도 이렇게 매물 소화하면서 갈 가능성이 많다. 양봉, 음봉, 뭐 양봉, 음봉, 뭐 이런 형태로 여기도 매물 소화를 하고 갔죠. 이렇게. 예. 근데 며칠 가다가 눌릴 수도 있어요. 예. 돌파 여기서 지지를 나오든 혹은 요 파동이 어, 돌파 파동이 매물대 때문에 크지 못하고 요 정도 좀 더 갔다가 예, 3, 4일 이렇게 눌리고 갈 수도 있죠. 눌리는데 이 눌리는 게 이 저점을 높여서 갈 수 있고 쌍바닥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예. 어쨌든 어쨌든 상승세가 예, 나왔다라는 건 좋은 거죠. 예, 좋은 거다. 다만 저항 부근이라서 그 다음은 어떤 행보를 어, 가게 될지는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의미 있는 상승이었어요. 의미 있는 상승이었고 예, 이 코스닥 같은 경우를 보면 일단 우리나라 4일차 하락이죠. 그죠? 4일차 하락이고 의미 있는 21선 그죠? 그리고 240, 480 골드가 드디어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골드가 나온 자리는 보통 지지 영역이에요. 지지 영역인데 지금 21선과 함께 481선이 걸쳐 있죠. 21선 지지받고 2차 전지 하락이 강했기 때문에 하락세가 그치만 둔화되는 상황이죠. 도치 형태로 일단은 하락이 멈춘 상태. 보조지표를 보면 보조지표는 아직도 하방인 상태. 그죠? 그다음에 하락폭도 컸어요. 하락폭도 이 저점 대비해서 지금 현재 618에 딱 온 자리예요. 그죠? 618 자리다. 그래서 이제 미장이 상승했고 미장이 추가 상승이 되면 우리도 일단은 반등 여지는 남아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금요일 날 시간 외에서 그래도 2차 전지 주들이 시간 외에서 한 1% 정도 갭이 좀 뜨긴 했어요. 상승이 나오긴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요 그림을 보면 코스닥은 강한 하락을 보였죠. 이렇게 강한 하락을 보였어요. 강한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 하락세를 갭으로 그 공매도 금지 지난주 일요일 날 공매도 금지 오후 5시 넘어서 확정이 되면서 월요일 날 강한 상승과 함께 하락 추세 돌파가 나온 거죠. 일봉상. 근데 강하게 또 눌렸어요. 2차 전지가 주요 코스닥 종목의 시가총액 상위군들이 몰려있는 건데 거기가 빠지기 시작하니까 거기가 차익 실현이 굉장히 나오기 시작하니까 급락이 나온 거고요. 이 급락세는 일단 좀 진정이 되는 모습이에요. 도치가 나오면서 예, 이걸 안 깼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장대 양봉을 안 깼으면 좋았을 텐데 예, 일단은 여기서 멈췄다.
뭐 추가 하락이 혹시나 나온다고 해도 이 여기 갭을 메우는 자리쯤에서는 여기 연한 보라색이 이제 15일선인데 그 근방에서 예, 지지가 나올 수도 있죠. 예. 이건 코스닥 150 선물 차트예요. 그래서 선물 차트는 여기가 이제 종가만 나오죠, 그죠? 예, 좀 보기 불편한데 요거는 선물 차트고요. 여기 이 선이라고 써 있죠. 이건 선물 옵션이고 해외라고 써 있는 건 해선을 보는 거고 업종이면은 코스닥, 코스피 업종 차트를 볼 수 있어요. 업종 차트와 선물 차트는 약간 상이하죠. 약간 상이에요. 예. 이거는 이제 업종 차트예요. 코스닥 업종 차트인데 여기서 휩소 돌파 나오고 강하게 4일차 하락이 나왔고 업종 차트는 21선 위에서 11선에서 아랫골이 달고 일단 예, 하락폭이 줄어드는 갭이 좀 컸지만 음, 이 봉 자체는 캔들 자체는 작은 되고 이것도 여기 더 만약에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아랫꼬리로 여기 갭을 메우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미장이 상승해서 미장이 추가 상승이 나오면 일단 우리도 그런 반등 형태의 모습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요게 이렇게 반등 형태로 빠질지 쌍봉을 만들지 혹은 강하게 여기는 좀 저항 자리가 좀 힘든데 어쨌든 돌파 지지가 나올지는 봐야 됩니다.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있지만 4일차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조정세가 약해진 거다 다음 주는 혹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우리 코스피를 한번 볼게요. 코스피를 보면 코스피도 이제 직전 고점이 여기고 코스피는 돌파했다가 지지 나와서 가는 모양. 이건 1박에 돌파했죠. 1박에. 요게 뭐예요? 요게 쉐기형이에요. 여기 쉐기형인데 하락 돌파 나왔다가 다시 상승 돌파가 나왔죠. 그리고 돌파하는 듯 하다가 매물 소화하고 다시 재돌파. 지지하고 쌍봉 만들었죠. 그리고 5파로 떨어진 거예요. 5파로. 5파로 떨어져서 비슷하죠. 이것도 코스피가 강한 상승을 보이다가 그 공매도 금지 얘기가 나오면서 강하게 아주 강하게 정말 강하거든요. 이게 지금 어 5%짜리 약 5%가 조금 안 되는데 5%짜리 캔들이에요. 예. 이 5%짜리 캔들은 흔치 않아요. 흔치 않아요. 이렇게 큰 장대 양봉이 2%인데 여기 굉장히 크죠. 흔치 않아요. 이 음봉은 있다. 음봉도 마이너스 3.67%. 그래서 굉장히 강한 어떤 모습으로 상승했다가 결국 121선 맞고 강하게 빠졌는데 코스닥과 다른 건 뭐예요? 코스피는 들어 올리는 힘이 있죠. 그죠? 개파락이 이때는 종가에서 갭 상승 후 도치 형태로 마무리했고 그죠? 그 다음에 금요일장에는 요 저점을 깼지만 밑바닥에서 외인들 매수세도 들어왔고요. 예, 아랫골이 달면서 양봉으로 끝났어요. 양봉으로. 양봉이지만 마이너스 0.61% 하락이지만 그래도 코스닥에 비하면 힘이 있다. 힘이 있다. 힘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음, 이날 이날 웨이는 거래소 그러니까 코스피 현물은 504억 원어치 샀어요. 코스닥은 한 약 300억 원어치 팔았고, 그죠? 선물은 2,400억 사서 들어 올린 거죠. 그죠? 그래서 저점을 깼지만 여기서부터 반등 시도가 나오는지 다음 주에 봐야 되고, 일단은 매도세 우위 구간이긴 해요. 매도세 우위 구간이긴 하다. 음, 예. 그래서 지금 차트를 미장 차트와 국장 차트를 봤는데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미장이 반등했다. 따라서 우리 장도 다음 주엔
하락이 멈추고 조정치고는 좀 셌죠. 아까 코스닥은 0.618이었고 코스피는 지금 아직 500을 안 간 상태예요. 그죠? 그러니까 좀 코스피가 좀 강하죠. 그죠? 코스피가 좀 강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전이 있잖아요. 이거를 한번 누르면 추로 바뀌어요. 그럼 종목 추가를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여기서 코스닥을 추가를 하면 예. 요 아래는 코스닥 차트가 되죠. 그죠? 두 개를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예. 두 개를 비교해 볼 수 있다. 그럼 보세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락할 때 이렇게 파동을 명확하게 줬고 또 이 파동의 크기가 이렇게 비슷하죠. 일정한 크기로 오판은 좀 짧았고요. 나왔어요. 그죠? 근데 코스닥은 어떤 형태인가요? 코스닥은 어, 줄줄줄 흘렀죠. 이런 반등 파동이 제대로 못 나오고 줄줄줄줄 흘렀어요. 그죠? 그 저점과 저점 이렇게 이어보면 이런 형태. 예. 어, 그죠? 이런 형태. 여기는 이렇게 깼으니까. 예. 그냥 줄줄줄 흘렀어요. 그러니까 파동이라고 보기는 좀 이렇게 만들고 파동이라고 보기는 줄줄줄 하다가 횡보하다가 빠졌다가 반등 약하게 나왔다가 또 빠지고 또 빠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강하게 돌린 거죠. 강하게 돌린 거. 예. 그런 상태. 그래서 지금은 요때 코스닥이 상승률이 워낙 셌어요. 코스닥은 굉장히 강했고 이때가 언제예요? 이때가 7월 26일 요 장대음봉 나온 날이 무슨 날이죠? 2차 전지, 2차 전지 배터리. 예. 특히 소재주들이 속된 말로 계급등을 하고 상승 가속을 만든 다음에 윗꼬리를 달면서 크게 몸살을 앓는 시기죠. 그죠? 그 전에 2차 전지 그 배터리의 수요가 엄청나게 몰렸잖아요. 돈이 그냥 블랙홀처럼 빠져 올라갔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은 완전 대급락을 했죠. 그죠? 그러면서 이때 뭐, 에코프로나 공매도 세력들을 다 이겼다느니, 그래서 엄청나게 150만 원까지 치솟았잖아요. 그죠? 약간 개미지옥 같기도 해요. 개미지옥. 예. 결과적으로 누가 이겼어요? 공매도 세력들이 이겼잖아. 2차 전지들 그렇게 빠지면서, 그죠? 이렇게 피크를 날리고 석 달 만에 막 50%, 60% 빠지고, 그죠? 예, 이건 쇼였을 수도 있죠. 이렇게 올리는 그 기간 동안 자기네들 쇼 스퀴징 나면서도 요거는 위에서 다시 매도 치면 되니까. 이목, 세간의 이목 관심 돈이 다 쏠렸잖아요. 그죠? 포스코홀딩스 뭐 하루에 막 2조, 뭐, 그죠? 기본적으로 1조 얼마 막 몰려 2차 전지에 그렇게 돈이 몰렸잖아요. 그죠? 이슈를 만들고 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다음에 한 방에 꽝, 그죠? 안금 주고 꽝. 예. 그래서 개미들 돈이 다 물려 있죠. 물리고 또 이게 빠지면서 신용거래 반대 매매 나오고 예, 요때가 2차 전지주 요때가 이제 반대 매매 나오고 그 물량을 흡수한 다음에 빵 나온 거죠. 공매도 금지 이슈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코스닥이 굉장히 상승이 컸고요. 그냥 코스피는 이런 형태로 갔고 높이 오른 만큼 얘는 계속 흘러내렸고 적게 오른 얘는 파동을 주면서 내려와서 지금 현재 전체 고점 대비 얘는 500까지 올라갔다 내려왔고 얘는 618까지 이 보시면 여기 저점이면 618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온 상태고 요 파동에 아까 보셨죠? 618 언저리인 거. 여기서 요 파동에 지금 618까지 와 있는 상태고 코스피는 강하죠. 코스피는 382 부분에 걸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이 코스닥은 618까지 조정이 2차 전지주들의 섹터의 강한 하락으로
강한 반락이죠. 저 상한가까지 나왔다가 엄청나게 하락하면서 618까지 밀렸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382에서 아래 꼬리 달면서 어쨌든 요 종가를 지켰어요. 그죠? 종가 마감 형태로 깨지 않고 지켰다. 코스피가 좀 지금 강한 편이죠. 왜 코스피가 강한가요? 코스피에는 반도체 섹터가 있죠. 예. 지금 삼전, 그죠? 삼전, 그다음에 SK하이닉스. 그리고 우리가 좀 추적한 종목이 뭐예요? 한미 반도체. 시간에서 어저께 하한가 나왔던데 금요일 날 많이 올랐다가 신고가 냈다가 빠지고 하나마이크론, 한미 반도체, 그죠? 이스페타시스는 요즘에 굉장히 좀 소외됐죠? 옛날에 굉장히 강했는데 예, 주요 반도체 종목들 금요일 날에도 주꾸미에서 가이딩 해드렸고 익절이 좀 나왔죠. 단고 돌파 그분으로 익절이 좀 나왔었고요. 예, 그래서 결론은 뭐다? 결론은 미장이 상승했고 우리 장도 조정에 끝빠질 수 있다. 뭐 월요일 날 당장 반등이 나올지 월요일 날은 갭 상승했다 좀 뭐 매물수가 눌렸다 갈 수도 있고 다음 주에는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근데 다음 주 중으로 미장이 상승세에서 다시 또 반락해서 조정세로 넘어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약간의 반등 이후에 다시 반락할 수도 있다. 혹은 우리는 버틸 수 있죠. 우리가 먼저 빠졌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먼저 빠졌기 때문에 미장이 빠져도 우리는 박스 횡보 형태로 저점을 지켜낼 수도 있고요. 지켜낼 수도 있고. 이렇게 미장의 흐름을 보고 우리 국장의 흐름을 예측 시나리오를 쓰고요. 이 다음에 우리는 매매 전략을 짜는 거죠. 매매 전략을. 그죠? 매매 전략을. 어떻게 매매 전략을 짜나요? 내가 지수 매매를 한다. 그럼 지수 매매에 대한 예측과 시나리오 계획을 세워보는 거고 내가 주식 선물 종목을 매매한다.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차익 매물 실현이 나올 수도 있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하락할 만큼 하락했죠. 그래서 2차 전지는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내가 추적하는 종목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매매 전략을 짤 것인가. 매매 전략이라는 건 이거죠. 시황이 이렇고 종목 섹터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는 혹은 내일은 이런 형태로 예를 들면 급락이 끝나고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꼭 지나쳐야 되는 게 뭐죠? 박스 돌파죠. 그죠? 예. 박스 돌지가 나오면 나는 매수 형태로 접근해 볼 거야. 하락이 지속되면, 나는 반등 시 매도를 할 거야. 행보가 계속 지속되면, 나는 박스권이니까 지사 접한 형태로 접근하다. 하락 돌파하면 일단은 뭐 저항 확인되는지 확인하고 박스 돌파가 상승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돌파 돌지로 매도 박스 상단에서 매도 친 거 손절 치고 매수 스위칭으로 접근해 볼 거야라고 전략을 짤 수 있죠. 미리 우리가 매매를 전략을 짜면 어,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죠. 오늘 차트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음, 전혀 모르면 이제 추세를 잘못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잔손절들이 생길 수 있죠. 우리는 뭐 손절을 스탑로스로 잘 칠 거니까 잔손절이 많이 나오면 그날은 수익이 줄겠죠. 혹은 손실 금액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시황과 전략을 좀 예, 연구해보고 예측이라는 건 꼭 그렇게 안 갈 수 있는 거예요. 시나리오는 원 오브 댐이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갈래길 중에 하나야. 그렇게 가면 난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가면 난 이렇게 할 거야. 이런 계획들이 머릿속에 있고 그런 부지런함을 떨면 확실히 버는 돈이 두세 배가 더 많아요. 또 그런 게 연습이 되면 비중을 실을 수도 있죠, 나중에. 어쨌든 이런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는 하락이 멈추고 반등 가능성이 있다. 특히 2차 전지주 반등에 주목해야 됩니다. 주목해야 돼요. 물론 추가적으로 더 빠졌다 갈 수도 있어요. 혹은 금요일 날 저점을 지키면서 박스 상단을
지킬 수도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주선 종목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고 지수 매매 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지수 매매? 특히 이제 코스피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요 저점을 지키는지 그다음에 요 장대봉의 시가를 지키는지 등을 봐야 되겠죠. 여기까지 하고 오리엔테이션 이어갈게요. 보시면 분봉을 잠깐 볼게요. 이 분봉을 잠깐 보면 15분봉 상으로 보면 이따 요 부분을 할 건데 이렇게 하락 5파 이 3파 4파 5파거든요. 하락 5파 형태로 빠졌고 우리가 그다음에 이렇게 예, 추세선을 결국은 돌파하면서 예, 갭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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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러면서 강하게 그냥 올리고 빠졌어요. 이게 지금 코스피예요. 코스피로 보면은 이게 하락 조정 1파 그다음에 여기서 쌍바닥 만들었는데 다이빙 때 만들고 개파락했죠. 그러니까 카운팅으로 보면 예, 하락 1, 하락 3, 하락 5파가 나오고 올린 상태죠. 고점을. 그죠? 저점과 고점을 올린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미장이 1% 남짓 상승했으니까 갭이 뜨겠죠? 그죠? 갭이 뜨는데 음, 여기 보면 0506 요게 0506 요게 야간 선물 차트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종가가 328.9에 끝났어요. 이거는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어요. 핸드폰은 영 글로벌 퓨처스 거기서 야간 선업으로 가면 미장이 상승하면서 우리는 328.9로 맞췄다. 예? 그리고 나서 1시간이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1시간. 왜냐 우리는 여기 언제 끝나요? 5시에 끝나는데 미장은 6시 지금 6시인가? 잠깐만요. 328.9 외워보세요. 328.9. 여기서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 요 부분에서 시초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큰데 중요한 건 미장이 그 이후에 어떤 변화를 보였느냐가 중요하죠. 특히 이제 S&P가 분봉으로 보면 봐요. 요거는 금요일 날 오후장까지밖에 안 나오네. 잠깐만요. 이거를 시간대가 우리랑 달라서 예. 잠깐만 제가 핸드폰으로 볼게요. 새로 글로벌 키기에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선물 기준으로 7시 이게 서머 타임이 끝나서 7시에 끝나고 5시 이후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했다가 도루묵 됐어요. 예, 도루묵 됐고 S&P는 좀 올랐어요. 예, 올랐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얘기는 우리 종가가 미장이 월요일 날 우리 장 시작할 때 프리장에서 개파락만 안 나오면 요 분방 어디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월요일 날 시장 가능성이 높다. 요 우리가 끝날 때보다 S&P는 어쨌든 올라갔다가 요 위에서 끝났어요. 우리 끝나는 지점이 S&P 여기라면 조금 올랐죠. 그죠? 우리는 종가가 여기야. 요거보다 조금 높게 시작할 수도 있고 미장이 만약에 여기서 똑같이 시작한다면 미장이 만약에 여기서 개파락 나온다. 비슷하다 그럼 여기. 더 떨어진다 그럼 요거보다 좀 떨어지겠죠. 그죠? 예. 그렇다면은 예. 이렇게 하락 오파가 나오고 여기서 갭이 떠서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 요런데 중요한 지졌죠. 요런데
눌렸다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여기 요런 박스 상단 요런데 여기까지 눌렸다가 갈 수도 있고, 혹은 바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는 이제 매물이 있으니까, 예. 이렇게 전략을 짜는 거예요. 예. 전략을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지, 눌렸다가 갈 수 있는지, 눌리면 지지라인 깨서 지지 나오는 거 보고 커다란 흐름에서, 그러면서 예측을 하면서 우리는 신호 매매니까 그 예측된 대로 가면서 신호가 뜰 때 매매를 하면 승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죠? 높아지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다는 거고, 아, 저는 이렇게 할 시간이 없고요. 아, 그리고 또, 순간순간 신호 보면서 매매를 해야지. 이 복잡하게 이렇게 막 시나리오 짜고, 미장이 어떻게 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아, 이렇게 복잡한 거 못하겠어요. 라고 한다면, 하면 좋은 거고, 못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 월업사에서 쭉 다룰 내용들, 차트 분석, 차트 신호 매매 시 차트 유의사항 이런 것들 지켜나가면서 매매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스캘핑이 될 수도 있고 단타가 될 수도 있고 또 혹은 변곡 구간에서의 단기 스윙이 될 수도 있어요. 단기 스윙은 항상 리스크는 있습니다. 요건 또 오늘 마지막 부분에 좀 더 말씀드릴게요. 요렇게 하면 좋다는 거예요. 부지런하면 더 많이 벌겠죠. 그죠? 근데 부지런할 수가 없어. 바빠. 애기도 봐야 되고 바빠.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음, 어, 요런 부분까지 확장하면 앞으로 더 빠르게 워럭에 갈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요렇게 못하시는 대로 계속 어떻게 분석하는지 들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어, 어차피 이런 매매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시나리오는 제가 최소한 주말 강의 때 어, 혹은 목요일 날 강의 때 변곡 구간이거나 커다란 이슈가 있으면 미장 이슈를 다룰 테니까 그 매매 전략을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죠?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지수를 알아봤어요. 지수가 미장이 예상 외로 전고 돌파가 나왔고 우리 장도 이제 하락이 살짝 나왔기 때문에 반등 시기가 왔고, 일단은 코스피도 갭이 뜨면서 시작할 가능성이 많다. 이 갭 뜨고 나서 눌렸다가 상방으로 갈 거냐? 혹은 눌림이 3파로 나올 수도 있고요. 혹은 바로 갔다가 빠질 수도 있죠. 그죠? 이 저항 매물 소화한다고. 시나리오는 항상 열어두시고 그 올라갔다 저항 맞는 맥점이 어디인가? 눌렸을 때 지지받을 맥점이 어디인가를 미리미리 체크해 놓으면 확실히 유리하죠. 여기 일단 말씀드리면 여기 327-9 여기가 전고점이죠. 예, 그죠? 목요일 날 고점이었고요. 목요일 날 고점. 이거 시작하면 눌려서 여기가 대접안성이기도 해요. 그죠? 요렇게 대접인데 혹은 요렇게 대접인데 요렇게 가거나 요렇게 갈 수 있는 건데 이거를 한 방에 갭으로 그냥 뚫어버렸잖아. 그러면 요렇게 지지받고 갈 수 있다. 혹은 요 자리 있죠. 요 표시된 자리 326.7 여기도 요렇게 박스였죠. 그죠? 박스 상단이었고 여기도 마디가 있어요. 이렇게 돌파도지. 여기도 지지 났던 자리. 그죠? 지지 났던 자리고 또 한번 깨졌는데 여기서 횡보했던 자리. 매물이 많다는 얘기죠. 그죠? 보시면 요 기준으로 나중에 매물대 차트도 한번 해볼게요. 음. 이 매물대를 보면 보세요. 여기서 출발해요. 여기서 출발하면 기준은 고점으로 놓고 봐요. 음,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고점에서 빠지기 시작한 고점에서 여기는 다 어쨌든 올라갔기 때문에 물린 사람이 별로 없죠. 그죠? 물린 매물이 별로 없으니까 물리기 시작한 기준점부터 보는 거예요. 음. 보면 매물이 어디가 제일 많아요? 여기가 가장 많네요. 그죠? 여기가 가장 많은 이유는 뭐예요? 여기서 거래가 많았으니까. 여기가 올라갈 때 그래서 이 대저반성일 때 여기서 맞으면 눌렸다 가는 거예요. 매물 소화를 하고. 그래서 커비밴들이 나오는 패턴이거든요. 대저반성이.
대접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게 대접이죠. 그죠? 그러면 이 고점, 요 고점, 요 박스가 있으면 여기서 매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살짝 횡보하거나 눌렸다가 가는 게 커비드 핸들이죠. 그죠? 이 커비드 핸들이잖아요. 커피잔처럼. 예. 모르셔도 돼요. 차근차근 할 겁니다. 차근차근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랑 여기 사이, 여기가 지지 자리겠죠? 여기를 돌파하면, 그죠? 거꾸로. 시가가 여기서 시작했다 쳐요. 차익 실현이 나와. 왜냐면 여기서 꽤 컸으니까. 그죠? 여기서 종가한 사람들 있죠? 여기 종가한 사람들. 4포인트에 4포인트, 4포인트면 1.5%, 5%가 좀 안 돼요. 말씀드렸지만 1% 수익이 나면 내 시드의 10% 수익권이에요. 예? 내가 지수로 1%의 수익을 내면 내가 쏟아본 베팅 금액의 시드에 10% 수익률이 난다고. 이해가세요? 주식 10% 먹은 거랑 똑같다고요. 1% 먹으면. 1%가 얼마인데? 3.3포인트가 좀 안 되죠. 그죠? 근데 이게 지금 4포인트, 4.2포인트 올랐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1.3%죠, 1.3%. 1.3%면 나는 이미 13% 내가 쏟아 넣은 베팅한 금액의 13%의 수익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차익 실현이 나오겠죠. 예, 이해 가실 거라고 믿고요. 계산법은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고, 물론 더 상승할 수도 있고요. 예. 그 차익 실현이 나오면 요런 지지 자리, 요 매물대가 많았던 자리에서는 지지가 나올 확률이 많다. 그럼 뭐예요? 327.9에서 여기가 327.4. 여기 고점 맞았던 데 있죠. 예. 307.4 정도 구간에서는 지지가 나오는지 봐야 된다. 왜? 매물대가 있으니까. 예. 요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326.7도 마찬가지고 여기 매물 때문에. 예. 여기는 지지 형태로 볼 수 있다. 지지가 나오는지 봐야 된다. 이렇게 미리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여기서 시가 시작했을 때 보세요. 예. 여기까지가 매물이 있죠. 여기랑 저항이잖아요. 그죠? 매물대가 있는데 잘 보세요. 이건 이제 저 주선사 때 했던 건데. 예. 여기 저항 돌파하면 여기 저항 돌파하면 여기 무주공산이에요. 매물이 없죠? 왜? 매물이 이렇게 파동을 만들면서 떨어진 게 아니고 그냥 개급락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호가가 비어 있어. 그러니까 여기 물린 사람이 적다라는 거야. 물린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다. 오히려 보세요. 요 밑골이 단 요봉 있죠. 요봉이 거래가 터졌잖아요. 여기에는 매물이 좀 있는 거죠. 예. 보시면 여기 매물대가 튀어나온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매물도 있지만 이거보다 여기 요 봉 있죠. 요 봉. 거래 터진 요 봉 때문에 거래량이 크고 매물대가 큰 거예요. 물론 요거는 결국 결과적으로 올라와서 매물 소화가 됐을 가능성이 커요. 예, 커요. 예, 그래서 여기도 매물이 실제로 요만큼은 아닐 거다.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시작해서 눌렀다 다시 올라갈 때 중요한 건 어디를 잘 봐야 돼요? 여기 공간은 빠르게 올라가거나 갭이 형성될 수 있는 구간이에요. 돈 벌 자리죠, 돈 벌 자리. 왜? 매물이 없잖아. 매물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라고. 이 매물대 보조지표 나중에 다룰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기준은 물리기 시작한 지점으로 해서 현재를 놓고 보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랬을 때 여기가 사실 여기도 이제 매물대 공백이죠. 여기에 비하면 매물이 없잖아. 매물이 없다는 얘기는 소화해야 될 매물도 작다. 그러면 매물 소화라는 건 쉽게 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지지부진한 거죠. 올라갔다 빠지고 횡보하고 올라갔다 빠지고 횡보하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잘 차점을 잡아서 슈팅이 나오면 하다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죠. 물론 짧게 끊어먹을 수도 있지만 예, 이런 얘기예요. 매물대가 없으면 슈팅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여기는 매물대가 적어서 슈팅 가능성이 꽤 높은 부분이다. 여기까지 나는 이해가 90% 이상 된다. 90, 한 80%는 된다. 80, 70%다. 70%대다. 70. 예. 예, 특히 이제 제 강의를 좀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셔서 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예, 특히 처음 오시는 분들은 어떤지, 음, 똑똑한 개미님 어때요? 똑똑한 개미님은 아마 거의 이제 처음 들으실 거고. 예전에 이제 무료 강의 이런 거 들으셨겠죠? 무료 강의나 이런 거 들으셨는데, 옛날에 이제 저기 주꾸미, 옛날 최초에 했을 때 주꾸미 특강 좀 들어보셨을 거고. 예, 그리고 뭐, 예, 마술피디님이나 태풍이님 오랜만에 이제 들으실 거고. 그래도 제 강의를 대부분 좀 들어보신 분들. 조금 어렵죠? 예, 조금 어렵죠? 예. 어려우면 예, 좀 더 풀어서 제가 좀 더 설명할 거고 오늘 뭐 이게 매물대라든가 무슨 뭐 매물 소화 이런 부분들은 아직 좀 감이 조금 덜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월억사 때 이제 보조지표랑 같이 예, 좀 디테일하게 다루면서 이해도를 좀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강의하는 것 중에 아카데미에 있는 것도 있고 아카데미에 전혀 없는 것들도 많아요. 특히 파동 부분은 조금 좀 어렵기도 하고 그런데 무한 반복하면 돼요. 무한 반복하면 돼요. 예. 그래서 예. 세세하게 다 이해하실 수는 없어도 일단 골자만 알면 돼요. 아, 미장이 상승했어 금요일 날 아직 상승세가 조금 살아있네. 좀 더 상승했다가 빠질 수 있겠구만. 그럼 우리나라는 미리 빠졌고 4일치까지 빠졌는데 특히 2차 전지가 많이 빠졌어. 근데 내일 갭 떠서 2차 전지는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구만. 그렇죠? 또 지수 매매를 한다. 이 지수 매매는 여기가 매물대가 쉽게 말해서 미장이 상승하면서 대충 여기서 328.9, 329 근처에서 시가가 형성될 수 있겠네. 그럼 시가에서 형성되고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걸 받아내서 다시 반등이 될 수도 있고 바로 갈 수도 있겠죠. 바로 가면 여기 매물대니까 매물대 매물 소화하고 이렇게 가고 월요일 날 뭐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화요일 날 여기 이렇게 쌩 갈 수도 있죠. 여기는 쉽게 말하면 물린 사람이 적은 구간이니까 음, 물린 사람이 좀 적다. 여기는 쉽게 말하면 여기까지 만약에 가면 갭이 떠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갭이 아니고 장중에 돌파가 나온다면 이런 데는 약간 파동이 나와도 좀 긴 파동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매물대라는 거는 누가 올라오면 던지는 구간이잖아요. 던지면 두드러 맞는 거지. 예. 올라가는데 던지면 두드러 맞고, 던지면 두드러 맞고, 그러다가 포기하면 한 방 더 떨어지고, 올라가는데 또 던져, 두드러 맞고, 두드러 맞고, 올라가는데 또 던져, 두드러 맞고, 두드러 맞고, 그러다가 미장 하락하니까 개파락 나온 거죠. 매물대라는 거는 누가 던지는 구간, 거기는 소화를 해야 돼, 소화를.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월업사에서도 아무튼 그런 기초적인 부분도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다시 반복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리엔테이션 직전에 미장과 국장 어, 시황 분석을 좀 해봤어요. 시황 분석. 시황 분석이 좀 어색하신 분도 있겠지만 가장 커다란 흐름부터 우리는 추세와 변동성을 이해해야 우리 매매를 전략을 잘 짤 수 있고 그 매매 전략을 통해서 결국은 나중에 비중을 태워서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오늘 마지막 부분 병곡 구간 얘기하면서 얼마 전에 제가 인증한 사례로 간단하게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 정도 쉬고요. 10시 9분인데 10시 15분에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억사 OT 직전인데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항상 들었던 거라 이해가 다 가시는 분도 있고 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차츰차츰 그 갭을 메꿔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조급하게 난 모르는데 조급해지는데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다 이해 못 하셔도 돼요. 결론은 내가 어떻게 매매해서 어떻게 돈 벌 거야지 이걸 전부 다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다. 우리 시험 보는 거 아니다. 우리 공시생도 아니고요. 사시생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래서 결론 나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서 돈만 벌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시황을 분석하는 것들은 차츰차츰 계속 보시면 익숙해지시고 나도 차트 분석을 할 수 있고 시황 분석이 가능해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쉬어갈게요. 예,
10시 15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1부 마칩니다.